하겠냐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 첫 번째 뭐 질량을 다 측정을 미리 해놓고, 그치? 측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비커를 준비해놓고 비커에다가 이제 알코올 램프를 이제 우리가 쭉 가열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근데 물을 얼마큼 넣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치? 그래서 물을 그냥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같이 넣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얘를 전체 기화가 일어날 때까지 바글바글 끓여주는 거죠. 물만 다 날아가서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얘는 어쨌든 간에 열린 계에서 온도는 100도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 알루미늄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순식간에 얘도 100도까지 도달하고 계속 열평형을 100도로 맞추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굳이 우리가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근데 이 가열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스테폼 하나 딱 준비해놓고 여기에다가 나머지 물을 이렇게 이제 채워놓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치? 채우고 나서 이렇게 뚜껑을 닫을 거고요. 뚜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온도계 하나 딱 설치해놓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저으면서 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스티어링을 미리 꽂아놓은 다음에 윙 돌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온도를 뭐 20도다 이렇게 한번 내가 측정할 수가 있었을 거고, 얘가 이제 끓기 시작하고 한참을 좀 기다려주세요. 물만 다 안 없어질 때까지만 끓이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핀셋 같은 걸 꺼내가지고 뚜껑 열고 바로 쑥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100도의 알루미늄 고온의 물질이 들어갔고 저온의 물과 접촉해가지고 열평형에 도달하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온도계에서 얘가 일정해지는 그 온도에서 우리는 T값 구해가지고 Q는 CM 델타 T 쓰면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아주 잘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열평형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하나 정리해주세요. 좋아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해봤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냐면 일로서의 에너지 전환이 있었잖아, 이거라. 그치? 그래서 뭐 Q는 이제부터, 델타 E는 이제 우리가 Q랑 그 다음에 열로서의 어떤 에너지 전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일로서의 에너지 전환은 뭐냐면, 이제 기체 몰수가 변할 때 기계적인 일로서 좀 에너지가 소모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어떤 실린더가 있고, 이 실린더 내에서 기체의 어떤 몰수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A가 만약에 2B가 된다 라고 하면 기체 몰수가 1몰에서 2몰로 증가하는 반응이잖아. 그치? 그래서 1몰에서 2몰로 증가하게 되면 이 내부압력이 커지니까 얘를 들어 올리기 시작을 하겠지? 기계적인 어떤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쵸? 요만큼 이제 우리가 델타 V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걔 에너지가 일로서, 기계적인 일로서 좀 소모된 게 있으니까 에너지가 좀 줄겠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실제로 이 W수의 어떤 에너지 전환은 매우 미약해요. 실제로 몇 줄 이런 기준 나오게 되고 열량은 몇 킬로줄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로서의 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중고교 과정에서는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시하고 들어갈 거고, 이제 나랑 올림했던 친구들은 올림에서는 좀 이런 걸 다루긴 하죠. 다루긴 하지만 중고교 과정에서 아예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델타 E가 반응력 Q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반응력 Q가 일어나는 것도, 자, 모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결국엔 다 어디서 우리가 측정하는 거냐면 실험실 조건에서 측정하게 되는 거야. 그 실험실은 어쨌든 온도는 25도가 있는데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외부 압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반응력 Q를 우리는 QP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등압 조건에서의 열량 QP는 이제 우리가 델타 H다라고 또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등압 조건에서 반응력 Q를 델타 H, 반응 엔탈피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델타 E, 그 다음에 반응력 Q, 그 다음에 델타 H를 다 혼용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한 다음에 발열과 흡열 공학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이 지금 75초까지 다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열량계에 대한 내용 얘기하고 열평형에 대한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76쪽 넘어가면 이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는데,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입니다. 자, 혹시 너네 중등 교과서, 학교 교과서 한번 쭉 목차라도 읽어본 적 있니? 읽어보면, 발열과 흡열이 개정되면서 들어왔거든? 근데 그게 한 2년 전에 개정되면서 들어온 건데, 2년 전에 개정되고, 그 해 바로 출제가 돼요, 이제부터.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발열과 흡열 반응은 무조건 나와. 모든 학교에서 대부분 서울 빼고 거의 대부분 학교는 발열, 흡열에 대해서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가 됐고,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노골적으로 물어봐. 이거 외웠니? 안 외웠니? 그냥 암기해야 되는 파트인 거야.
그래서 암기를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할 거니까 외워야 되는 거는 뭐 선택사항이 아니야. 알겠지? 귀찮은데 나중에 외울까?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외워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암기 내용을 정리해 줄 거고 잘 좀 기억하자. 그래야 인생이 윤택해져. 자, 첫 번째 발열 반응부터 얘기할 건데, 자, 열이 발생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자, 얘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열의 흐름이 개에서 주위로 이제 흘러가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발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주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열을 느끼고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개에서 주위로 열이 지금 흐름이 생긴다는 거는 개에서 남는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남는 에너지를 열로 방출했겠지. 그치? 그러면 이 반응물의 에너지 준이랑 생성물의 에너지 준을 보면 누가 좀 더 컸다는 거야? 반응물이 좀 더 컸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남는 에너지가 열로 방출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그래프로 쭉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반응이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된다고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를 보면은 반응물의 에너지의 총량이 생성물의 에너지 총량보다 더 큰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면 요만큼의 지금 에너지의 차이가 생겼고, 요거를 이제 우리는 방출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열 발생이 일어나니까 발열 반응. 그러면 이 발열 반응 딱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은요, 그냥 자동 반사 딱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첫 번째는 부호야. 자, 델타 EF는 음수일까 양수일까? 양수가 아니야. 뭐지?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치? 이 절대값은 몰라도 나중에서 처음 빼는 게 이게 작은 값으로 큰 거 뺀다는 건 알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델타 H도 당연히 음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반응열 Q는 의미는 똑같은데 이 변화 때문에 어떤 열이 생겼다고 약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변화 때문에 갑자기 어떤 열이 생겼네? 그래서 얘는 양수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요. 그래서 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부호는 좀 반대라는 걸 좀 기억하자.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온도인데, 자, 온도는 자 발열 반응이면 뜨끈뜨끈해지는 거야? 차가워지는 거야? 발열 반응이면 뜨거워. 뜨끈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는 거고. 자, 우리가 개와 주위를 좀 나눠서 설명해 볼 건데, 자, 개와 주위를 봤을 때, 자, 주위는 지금 열을 이렇게 먹고 있는 거잖아. 열을 흡수하고 있으니까 개 주위의 온도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증가하는 거죠. 자, 개의 온도는 증가해요. 증가한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치? 요거 좀 오개념 있는 친구들이 에너지가 좀 낮아졌으니까 열을 확 뺏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준이 낮아진 건데 그 과정에서 열이 방출해서 너도 뜨겁고 나도 뜨겁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우리 상빈이가 이렇게 말랐지만 네, 그쵸. 얘가 많이 먹어서 지금 이렇게 뭔가 이게 배가 두둑해진 거야. 그치? 내부 에너지가 너무 커져 있네? 그래서 인상이 좀 안 좋아. 속 쓰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방구를 푹 낀 거야. 속이 편해지니까 얘가 안정화가 됐어요. 오, 편하다. 했는데 가스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너네들도 죽을 것 같고 지도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되게 컸다가 안정화가 됐어요. 근데 그런 만큼 가스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주위랑 개는 모두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높았다가 낮아지면서 안정해진 건 맞아. 근데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위랑 온도 모두 온도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겠다. 알겠죠? 이렇게 봐주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인 거고요. 자, 이제부터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세 번째 뭐냐면 예시예요. 자, 그래서 이 발열 반응의 예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알겠지? 요거는 뭐 선택이 아니다. 요거는 좀 적어주시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시를 물리변화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부터 얘기할게요. 자, 일단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가는 건데, 우리가 물리변화부터 얘기하면 상태 변화가 있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태를 우리는 기체라고 얘기하죠. 그치? 그래서 기체에서부터 우리가 액체, 그 다음에 고체로 가게 되면 에너지가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액화열을 방출한다, 응고열을 방출한다. 어떤 경우는 그냥 한 번에 승화열을 방출한다 라고도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 열을 이렇게 상태 변화할 때 열을 방출하면은 땡땡열 방출이라고. 땡땡이냐? 응고열 방출 이렇게? 그렇죠. 응고 응가열이 아니라 응고열. 응고하면 방출하는 거. 응? 아 맞나? 예. 아, 예.
방출 맞죠? 방출. 예, 방출. 자, 그리고 또 에너지가 높은 기체가 이제부터 물리변화, 용해되는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에너지 중에 높은데 이게 수용액이 되는 과정은 이게 마치 액체로 좀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면 좀 편하다. 그래서 기체가 용해되는 과정은 뭐 예외 없습니다. 100% 발열이에요. 자, 그러면 자, 얘가 100% 발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고체가 용해되는 과정은 대부분 다 뭐라는 거야? 흡열이라는 거야. 그치? 고체에서 액체화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흡열인 건데 이거는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외적인 고체가 있는 건데 그 예외적인 고체를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그 예외 고체를 좀 정리합시다. 근데 그러면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에스키모 애들이 그 이글루 안에다 물을 뿌리는 거지. 그러면서 난방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상태 변화에 대한 내용도 다다음 시간 챕터에 있을 거야. 다다음. 근데 그 다다음이 꽤 길다. 추석 연휴 있고 그럼. 중간고사 있고 이러면은 뭐 거의 한 10월에 배우게 되는 내용이 될 거야. 9월 달은 그냥 통으로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통으로 나는 또 휴가를 쓰면 되고. 시험 잘 보세요. 난 너네들 시험 기간이 제일 좋더라. 여행 갈 수 있어. 저희 시험 기간이 다 달라가지고 쌤. 아, 길수쌤이 또 기가 막히게 짜주셨죠. 걱정 마세요. 나의 휴가에 대해서. 알겠지? 자, 그래서 한번 볼건데, 자, 이제 대부분의 고체는 용해되는 과정이 흡열인데 이게 특이하게 좀 발열인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열 반응을 나타내는 이 고체 종류를부터 우리는 암기합니다. 알겠지? 첫 번째. 자, 얘가 누가 있냐면 NaOH가 있어요. 수산화 나트륨 고체 분말 덩어리를 얘를 우리가 고체에서 물에 녹이게 되면 이온화되잖아. 근데 이게 물하고 좀 친해. 그래서 친해가지고 물과 수화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확 안정화가 되거든. 그래서 Na 플러스랑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가 되는 과정에서 열이 방출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자, 두 번째 누가 있을까? CaCl2. 자, 얘를 뭐라고 불러? 제설제. 염화칼슘, 제설제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염화칼슘을 우리가 물에 녹이면 뭐 이온화 되는데, 자, 수용액이라고 쓰자. 자, 이렇게 수용액이 되는 과정이 대표적인 이제 발열 과정인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발열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설제에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얘를 제설제 사용하는데, 자, 그 원리를 좀 잠깐 얘기를 하면 이런 거야. 자, CaCl2가 실제로 이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스스로 물을 흡수해서 녹아버리는 성질이 있거든? 그걸 뭐라 그러게? 조회성. 조회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얘가 조회성을 가지고 있어. 조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써보자. 자, H2O를 흡수해서 자, 얘를 스스로 흡수한 다음에 얘가 녹아버리는 거야. 스스로 녹는다. 스스로 용해가 일어나는 과정. 요거를 이제 우리는 조회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용해가 일어나는 과정이 얘가 또 뭐라는 거야? 발열 과정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뜩이나 물을 좋아하는 거야. 스스로 그냥 물을 자기가 끌어내서 얘를 먹고 녹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금 온도가 뜨끈뜨끈해지니까 주변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눈 위에다가 이렇게 제설제, 자, 염화칼슘을 이렇게 뿌려버리게 되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요 수증기들이 있을 건데 요 수증기들을 지들이 완전히 다 끌어당기면서 용해를 시키는 거야. 스스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용해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또 용해가 일어나니까 열이 발생하면서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요 눈의 융해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융해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한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눈의 녹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걸 뿌려놓으면 주변에 있는 눈까지 싹 녹게 되는 거야. 근데 자, 이게 수용액이 만들어지면 자, 용액은 어느 점이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잖아. 그치? 그래서 요 수용액이 만들어졌는데 요 녀석은 또 이제 어느 점이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치? 어느 점이 내려간다는 건 잘 안 온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느 속도는 또 느려지는 거야. 어느 속도는 느려진다. 어느 속도는 느려지고 녹는 속도는 빨라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눈이 다 녹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치? 근데 이게 또 1타 3피야.
얘가 녹았는데 나는 1몰만 녹여도 얘가 몇 몰로 확 이온하게요? 3배로 이온하게 되는 거야. 칼슘 이가 양이온이 1몰 생기고요. Cl-가 2몰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1몰만 녹여도 3몰의 입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어느 점 내려가는 것도 3배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속도도 3배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어느 속도 확 떨어졌는데 융의 속도는 좀 빨라졌기 때문에 조회성 아니고 제설제로 우리가 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물을 이렇게 H2를 이제 흡수하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렬쌤이랑 앞부분에서 공부하게 될 건데 그 리비의 원소 분석 장치 기억나나요? 그쵸? 화올 때 했었는데. 이상 네 글자를. 그래서 뭐 탄화수소를 태워가지고 이산화탄소랑 H2를 발생시켰을 때 H2를 흡수하는 관을 염화칼슘관을 쓰거든. 배우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연소하면 뜨끈뜨끈하니까 수증기가 발생하는 건데 그 수증기를 염화칼슘관에 통과시키게 되면은 염화칼슘이 그 수증기를 다 흡수해버리고 녹아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염화칼슘이 어떤 질량 변화를 가지고 H2가 얼마큼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이런 것들도 다 조회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기억하면 되겠네요. 괜찮아? 오케이, 좀 힘들지 이제. 실리카겔 같은 거 있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화울 기출에 나왔던 거지. 그치?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또 누가 있을까? 이것도 중요한데. 자, CaO라고 들어봤니? 산화칼슘 이렇게 얘기해주죠. 자, 얘를 다른 과정으로 뭐라고 얘기하게? 회 좋아해? 회 좋죠. 생석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생선회가 아니야. 알겠지? 상민아, 뭐 먹고 싶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잉? 그래서 석회질의 돌컵이야. 그래서 생석회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또 물과 반응하면 얘는 이제 용해된다기보다는 물과 화학 반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져. CaOH2가 만들어져.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발열 반응이야. 그래서 만약 밀폐용기에다가 얘를 넣고 물을 확 견져버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얘가 360도까지 올라가. 오. 쩌나요? 네. 물론 양이 많을수록 많은 열이 발생하겠지만 그래서 생석회에다가 물을 대량을 확 넣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열을 발생하는 게 360도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열이 엄청나게 발생해. 그래서 얘 별명이 뭔 줄 알아? 얘가 끓는 돌이야, 끓는 돌. 별명이 끓는 돌이라서 물에다가 이 생석회 넣어버리면 돌이 막 부글부글 보라면서 막 끓어나가요. 끓는 돌이라고 하고, 얘는 물과 친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손에 있는 어떤 뭐 수분이랑 닿게 되면 그대로 화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하게 다뤄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 라면 끓여. 발열 팩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캠핑족들이 이거 쓰고 있거든. 라면 끓이고 쓰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그 뭐지?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 알아? 네. 거기 박나래 알아요? 네. 그 박나래 아줌마가 나랑 동갑인데 그 아줌마가 그분 18 아니에요? 아 맞다. 18. 아이씨 깜짝이야. 그 누나가 그치? 그 아줌마가 이제 작년에 욕을 더럽게 먹고 올해부터는 좀 욕 좀 덜 먹게 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가 혼자. 그래서 1월 1일에 제주도를 가가지고 이제 일출을 보면 막 소원을 비는 거지. 오늘 욕 좀 덜 먹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얘가 그 캠핑을 하는데 캠핑하는 과정에서 얘가 번호를 안 챙겨온 거야. 얘는 해물라면을 먹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요 냄비에다가 이 생석회 그 발열팩으로 시중에 팔더라고. 난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발열팩을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부어요. 근데 이 발열팩이 그 부식포 형태로 되어 있는 거라서 물에 이제 잘 젖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 들어가게 되면 이제부터 여기서 열이 확 발생을 할 거잖아.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100도까지밖에 안 끓으니까 얘가 머리를 써가지고 냄비를 이렇게 밀폐해요. 또 하나의 냄비를 요 위에다가 지금 겹쳐서 해놓은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지금 물을 올려놓고 라면을 끓이는 거야.
이제 뚜껑 닫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한 7, 8분 지나니까 이게 막 꽃게, 생 꽃게 막 이렇게 넣고 했었거든? 걔를 다 익었어. 라면 뭐 부글부글 막 끓어나가고 막 꽃게 다 익고 이래가지고 맛있게 끓여지는 거 확인을 했거든. 그래서 이게 나는 캠핑을 안 해봐가지고 저 뭐지? 이제 TV 보다가 바로 이제 또 직업병이 발동해가지고 발효팩이 무슨 원리지? 딱 찾아보니까 생석회를 이용한 거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게 좀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알아요, 박나래는? 그게 시중에 판대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대. 그렇게 알고 있고 요즘에 요걸 가지고 또 어디에 활용되고 있냐면 나는 좀 옛날에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 전투식량 있잖아. 전투식량이 활용하고 있어. 생선회 먹는다고요? 생선회가 아니라 생석회를 진짜 생선이라고. 생석회를 발효팩을 이용해서 이거를 좀 이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전투식량에 사용하고 있는 거야. 니들이 5년 뒤에 가서 먹을 거. 그치? 5년 뒤에 가서 먹게 될 건데 그게 다 요 생석회의 어떤 발효 반응을 이용을 한 거야. 여기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투식량 2형이라고 하더라고. 난 1형을 먹었거든. 나는 물을 부어서 먹는 형태였고 너네들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안에 보면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나 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구멍이 하나가 있어. 이 구멍을 이게 요거만 이렇게 딱 뜯어내면은 여기서 어떤 끈이 하나 나와. 끈이 나와서 얘를 쓱 잡아당기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 생석회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 안에 지금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여기가 이제 발효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겉풀. 그리고 여기 안에 뭐 햇반처럼 이렇게 뭐 밥도 들어가 있고 뭐 국도 들어가 있고 막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발효 반응 일으켜가지고 여기 안에서 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따뜻하게 익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투식량을 또 활용하고 있대요. 부럽다. 이런 것도 먹고. 쌤 때는 없었어요? 나한테는 이런 거 없었지. 쌤 군대 안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나는 16에 갔다 왔어. 16에 군대에 갔다 올 수가 있어요. 네 상황이에요. 빨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자꾸 캐묻지 말겠지. 이게 자꾸 방어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발열 반응이라는 걸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니? 전투식량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더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박나래? 막 이러고 이거는 기억이 안 나고 박나래는 기억나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 생석회가 물과 반응하는 반응은 발열이다라는 걸 외우자고요. 알겠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석회에 대한 내용도 얘기해봤고 대부분의 발열 반응은 화학 변화가 다 거의 다 발열이야. 그냥 어쨌든 모든 변화는 안정해지려고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정한 상태로 가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요 물리 변화 말고도 대부분의 화학은 다 발열 반응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중화 반응 같은 거, 이것도 이제 발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산화 반응이요. 산화 반응도 이제 발열인 건데 빠른 산화가 일어나면 연소라고 얘기를 하고, 느린 산화는 이제 호흡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다음에 뭐 금속의 뭐 부식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야, 그렇지? 부식 과정도 다 이제 우리가 산화 반응의 일종이다. 이런 것도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산화하는 반응이긴 한데요. 산이랑 금속이 반응을 해서, 그죠? 반응해서 여기에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이런 반응들, 그죠? 기체 발생 반응,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발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뭐 염산이 있고요. 자, 염산이 여기에 마그네슘을 만나면 마그네슘의 반응성이 좀 더 크면서 MgCl2가 되고, 그다음에 수소 기체가 빠져나가게 되죠. 자, 요게 중등과학에서 화학 변화 중에 뭐라고 얘기할까? 중등과학은 이런 게 있거든. 화학, 분해, 촉매에 의한 분해, 그다음에 복분해, 그다음에 치환 반응,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치환하니 얘는 치환 반응인 거야. 그래서 A와 B가 사귀고 있는데 잘생긴 C가 다가와서 이제부터 뺏는 거죠, 여자친구를. 이건 좀. 왜요? C가 뺏어서 이게 BC가 되고 A가 되는 우리의 처지. C 너무. 항상 이러면은 저희는 A인가요? 항상 이거 B면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얘는 여자니까 우리는 항상 A잖아. 남자친구를 치환한 반응이다라고 생각하면 와, 쓰레기다. 남자친구 치환한 반응. 그래서
누가 아까 류현이랑 시현이가 사귀고 있었는데 상빈이가 시현이를 뺏고 류현이가 한대. 안 쓰레기랬어. 아 이런 최악의 아 미안 내가 애들 이름 빨리빨리 외워야 되는데 지금 아는 애들 얘네들밖에 없어가지고